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 말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따스한 말을 많이 하세요. 언젠가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값진 사연과 값진 지식 많이 보고 많이 들으세요. 언젠가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웃고 또 웃고 활짝 많이 웃으세요. 언젠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가고픈 곳 있다면 어디든지 다니세요. 언젠가 사람이 그리운 때가 옵니다. 그러니 마음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세요.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노후를 준비하시는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나 현재 노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5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일부러라도 자주 웃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경로석에 앉아 계신 노인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많은 분들의 인상이 찌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한국에서 노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려보라 하면 왜인지 모를 감정 없어 보이고 굳어있는 딱딱함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웃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 50쯤 살아왔으면 이제는 얼굴에서 그의 인생길을 읽을 수 있다고도 하지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모르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는지 불행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긴 세월 인생이 고단해서 웃을 새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나의 마음이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풍파 중 하나라고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절망을 이겨내는 어떤 묘약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들 역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어두운 긴 터널을 마주했을 테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버거운 현실 앞에서 매번 절망했더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며 오늘의 웃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즐기며 할 수 있고 잘 웃는 사람에게 웃을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감과 절망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스스로 쟁취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행복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되뇌어 보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때 나의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자주 웃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그냥 자주 웃는 것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해지는 길입니다. 젊어서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늙어서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만들어진 습관을 고치려면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굳은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고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 내 말이 전부 맞다 하며 따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인생을 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인생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라고 큰 소리치고 가만히 앉아서 어른 대접만 받으려 한다면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느끼기에 어른이 어른답다고 느껴지면
내가 대접을 받기 싫어도 알아서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면 따져 물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어디에서나 그저 넓은 마음을 내고 품이 넓게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살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깨우친 사람들은 내 말만 맞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배울 것이 많다는 마음가짐을 내게 되고 사람 앞에, 시간 앞에 겸손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큰 소리치고 사는 100세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꼭 지키는 딱 하나의 처세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처세법은 첫째도 내가 쏜다. 둘째도 내가 쏜다. 셋째도 내가 쏜다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술 한 잔, 밥 한 끼쯤 베풀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대접받기만 바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품격 없는 행동과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나이에 맞는 품격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건널목을 무단횡단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듯 특권이 아닌 것과 같이 삼가야 할 것들은 확실하게 삼가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어르신을 본 적이 있는데요. 쌩쌩 달리는 차들이 위험하게 빵빵거리며 이리저리 피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어쩔 수 없이 눈살이 찌푸려지고 왜 저러실까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카페나 은행 등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나도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도 적당히 깔끔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쩝쩝 소리를 내며 먹으면 보기에 흉할 수 있습니다. 침을 튀기면서 계속 말을 많이 하고 매너 없이 행동하면 사람의 격이 자연스레 떨어지게 됩니다. 음주 후에도 중언부언을 삼가며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아야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인이라도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시기적절한 유행도 외면하지 마시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자신의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옷차림도 단정히 하면 좋습니다. 화려하게 장신구를 많이 사용해 치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우리들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좋아하고 자주 되뇌입니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쯤에 이르면, 즉 노후에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남들을 사랑했는가가 중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월 지나가 보면 출세나 권력 또는 내가 지금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때는 선두주자도 되고 어떤 때는 영예로운 자리에도 가봤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 나이 들면 그것은 모두 한낱 추억거리일 뿐입니다. 또 왕년회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지나간 과거의 세월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인생이 모두 허업이더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은 다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고 살아온 인생이 나중에는 후회가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한평생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현재 내 발등에 떨어진 고통만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다 그렇고 그런 일들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것 같아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이 들어보면 별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추억에 사로잡혀 쓸데없는 폼이나 잡으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사랑으로 가득한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실제로 남을 돕고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오늘 하루를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이지요. 아름답고 매력 있는 젊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하나의 자연 현상일 뿐이지만 아름다운 노년, 매력 넘치는 노년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예술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매력있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을 매력이 넘치는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일 뿐이지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올지 안 올지도 모를 미래를 걱정하느라 소중한 오늘이라는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긴 세월을 지나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기적이요. 선물입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큰 것도 아닙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더 쌓으려고 욕심내는 마음은 내려놓고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써 충분할 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국민배우 김혜자 씨의 수상소감이 저의 마음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했던 대사 중 일부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낮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며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고 산다면 오늘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면서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을 존경하고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